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컨텐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함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자 기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자 기법은 100여 년 전 젊은 정신과 의사였던 야곱 모레노가 소개한 기법입니다. 모레노는 그 당시 완고하게 정통성을 고집하는 정신분석에 점점 크게 실망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신을 가르치던 프로이드에게 한 말로도 유명합니다. 모레노는 당신은 환자를 분석해서 갈갈이 찢어놓는군요. 난 환자들이 그들의 내면에서 갈등하는 내용물들을 밖으로 꺼내놓도록 해서 그것들을 다시 통합하도록 도울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레노는 정신분석의 해석과 성찰 방식을 거부했는데 창의성과 행위가 심리치료에는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레노는 그 후 몇십 년에 걸쳐서 집단 심리치료 기법인 사이코드라마를 정교화시켰습니다. 사이코드라마는 내적 그리고 외적 갈등들은 재연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한 재연을 촉진시키기 위해 종종 의자를 사용한 실험적인 개입 방식들이 사이코드라마에서 만들어졌는데 더블스는 사이코드라마의 주인공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생각과 느낌을 다른 멤버들이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억질리어리스는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의 인생에서 중요한 대상 역할을 하는 것, 미러링은 주인공의 행동을 똑같이 하는 그룹 멤버들을 주인공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 의자 기법이 처음 소개가 되었지만 1대1 심리치료에 처음으로 의자 기법을 적용한 것은 게슈탈트 치료였습니다. 게슈탈트 치료를 만든 프리츠 펄스는 모레노와 비슷한 면들이 많았는데요. 불손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관념적인 것을 무시하고 정신분석이 과거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펄스는 정서적인 고충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내담자는 치료자와 함께하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펄스는 1973년에 쓴 그의 저서에서 우리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트라우마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대신 그것들을 재경험하라고 요청하죠.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펄스는 의자 기법이 심리적인 갈등들을 지금 여기에서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레노와는 달리 내담자를 대신해서 내적인 갈등 역할을 다른 개인들이 하도록 초대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모든 역할들이 내담자 자신에 의해서 재현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상관계 이론, 게슈탈트 이론, 정서중심 치료의 공통점은 모든 일, 사건, 현상 또는 마음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 그것이 통합되지 않고 한 면만이 부각되면 심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분열되어 있는 측면들을 내면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심리치료의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내내 내부 비판자를 데리고 삽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내부 비판자는 확신 대신 미심쩍은 의심을 하도록 하고 우리의 실수와 한계를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외부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런 비난을 가할 때는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난은 수치심, 불안, 내적 불쾌감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문제들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공격이 가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과제 수행이나 성취를 돕기도 하고 겸손을 유지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부 비판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빈 의자에 앉는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이것을 조력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준 고통 때문에 큰 소리로 혼을 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자기 비난이 조력자인지 고통을 주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라면 혹시 이것은 과거의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나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비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자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연구가 되어 온 개입 방식은 그린버그가 정서 중심 치료에서 골격을 만들어낸 TTSS라는 기법입니다. 자기 평가적 분열을 위한 두 의자 기법인데요. TTSS는 내담자가 다른 자리, 즉 비난 의자로 옮겨 앉아서 내부 비판자가 되어서 지금은 비어있는 의자를 향해 자기 비난을 쏟아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개야, 너 참 한심하다. 어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등등 자신이 스스로에게 평소에 했던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렇게 공격을 당하니 어떤 느낌이 든다고 비난 의자에게 말합니다. 이때 한 의자를 비난 의자, 다른 의자를 경험 의자라고 하는데 여러 번 두 의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비난 의자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핵심 욕구를 말하는 것은 이 기법의 매우 중요한 개입 포인트입니다.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도록 요청받으면 어떤 사람은 내부 비판자를 향해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며 지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시 비난 의자로 돌아가 앉을 때 내부 비판자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내부 비판자는 수그러들지 않고 더 가혹하게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부드러워져서 서로를 연민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내부 비판자가 더 가혹하게 비판을 한다면 상담자는 경험 의자에 다시 앉은 내담자가 자기 주장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TTSS는 자기 안에 있는 비판하는 면과 비난받는 면, 양면 사이의 통합과 협상을 촉진시킴으로써 자기 비난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른 의자 기법들은 자기 비난과 경쟁하는 적응적인 내적 표상을 구성하도록 돕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법정 기반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법정 재판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 자기 비판적 생각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지적 개입 방식입니다. 우선 내담자는 자기 비판적 믿음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믿음을 지지하는 검사가 내담자의 내면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 앉은 내담자는 내면의 검사가 되어서 자기 비판적 믿음들을 지지하는 증거를 법정에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바꾸어서 내담자는 내면의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 비판적 믿음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내담자가 내부 검사와 변호사가 되어서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표현하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증거의 정확성과 설득력을 평가하는 객관적 배심원 역할을 하면서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배심원들의 마지막 판결문에 기반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자기 비판적 믿음을 재평가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법정 토론 방식 의자 기법은 부정적인 자기 믿음을 수정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인지적 개입 방법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기록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자 기법의 형태와 구조는 매우 다양하지만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모든 의자 기법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정서, 자리 이동, 그리고 상호작용입니다. 먼저 정서입니다. 의자 기법은 응용심리학자들에게는 가장 정서를 자극하는 기법들 중 하나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내담자들은 가끔 그 과정에서 끌어내어진 자신의 감정의 강도에 놀라기도 합니다. 스캇 켈러그는 이 기법의 마스터로 불리는데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가 열었던 의자 기법 워크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스캇은 한 상담자를 무대 위로 초대했습니다. 그 상담자는 자신과 사이가 멀어져 버린 아버지와 빈 의자 대화에 참여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실제로 그 무대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내면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청중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사실 그 대화는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중들은 그 내용을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대화를 느꼈습니다. 자리 이동입니다. 이동은 의자 기법의 효율성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연구에서는 의자 기법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진행되면 덜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왜 의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효과를 강화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고충이 완고한 인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리 이동이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 패턴을 방해하고 그 작업에 몰입하는 것을 도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리 이동은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 행동 속으로 반복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연습하면서 고통스러운 사건을 비껴서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돕습니다. 세 번째, 상호작용입니다. 의자 기법은 내담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둘 이상의 목소리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 대화 과정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이 성격이 다른 목소리와 자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아이디어는 아주 오랜 시간 심리학뿐만 아니라 철학 분야에서도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는 것과 관련한 특징들 중 하나는 정서적 고충의 한 가지 면만 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특징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들이 빈 의자에 자리를 잡을 때 그러한 지배적인 부정적 사고들을 지지하지 않는 새롭고 치유적인 관점들을 다른 의자에 배치시키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레노가 프로이드의 해석과 통찰 방식의 한계를 경험하고 크게 실망한 후 내담자의 내면 통합을 돕기 위해 만든 의자 기법의 핵심은 내면에서 분열된 측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내담자가 스스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의자 기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의자 기법 적용 사례는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또는 회원 가입으로 함성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